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을 결정하는 결선 투표일입니다. 지난 11월 8일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 모두 50%의 득표에 실패해 오늘 두 후보를 놓고 다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가 시행됩니다. 오늘 결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며 7시까지 투표 장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여부 및 투표 장소 등 이번 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마이보터 조지아를 검색하면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진행됐던 사전투표에서는 1일 최대 투표자 수 기록이 경신되고 각 투표소마다 최소 30분 이상씩 대기해야 하는 등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총 186만 8천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조지아주의 유권자의 26.4%에 해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우그룹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대통령 재임 시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4일 뉴욕주 검찰총장이 확보한 트럼프 그룹 문건을 토대로 대우로 표시된 1,980만 달러의 미신고 채무 내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와 대우의 관계는 최소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우는 1997년 뉴욕시 맨하튼의 고층 건물 트럼프 월드타워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트럼프와 대우는 한국에서 6개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채무가 트럼프 월드타워 사업과 관련한 라이센스 비용 일부를 대우와 분담하기로 한 합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서 속도 조절을 시작하되 내년 금리 수준은 당초보다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4일과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에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와 새해 첫 번째 2월 회의에서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연준의 냉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데다 임금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상폭을 보이기 있기 때문으로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았고 26만 3천 개 일자리를 늘려 여전히 견고하고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의 꿈이 20여 년 만에 현실화될지 마지막 희망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끝나는 117대 연방의회의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드리머들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보유하는 이민개혁 법안이 보기 드물게 초당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지막 순간 성사가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기본 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 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에서 드리머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한국 시각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을 한다며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산에만 노 관장이 기여한 거로 인정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 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 이자로 지급토록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의 월드컵에 도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수확도 있었습니다. 조규성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명실상부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고 첫 경기 16분만을 뛰고도 빼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더니 두 번째 경기 깜짝 선발로 나와 한국 선수 첫 멀티골 기록까지 써냈습니다.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물오른 기량을 국제 무대에서도 과시하며 생애 첫 월드컵의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또 골든보이 이강인은 오랜만에 마음고생을 털어냈습니다. 1년 반 동안 벤투 감독 부름을 받지 못해 A매치에 나서지 못했지만 스페인 리그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종 명단 막차를 탔고 본선 4경기 전부 출전해 종횡무진 상대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겁없이 누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4년 뒤 월드컵 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지 시각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중 미드필더 정우영과 골키퍼 김승규, 미드필더 정우영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한국 시간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축구협회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